약 1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 가족 돌봄 청년. 하지만 이마저도 추산일 뿐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학업도 취업도 나아가 이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도 없는 가족 돌봄 청년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진구가 상위법을 근거로 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부산 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통념상 또 일반적으로는 그 중년 그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제분들 나이가 중년쯤 되니까 그때 많이 돌봄을 하는데 네. 청년들이라 하면 한창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네. 가족을 돌봄 그리고 우리가 가족 돌봄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정확히 이제 어떤 경우인지 또 실제 사례들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영케어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영케어러라고 하면 성인이 되기도 전에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떠맡은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을 말합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녀가 직접 간병을 하기도 하고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동생을 돌볼 수밖에 없는 첫째나 그리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청년까지 모두 영케어러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돌봄의 대상이 그저 노환이 있으신 어르신들, 뭐 조부모 네. 이런 경우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부모의 질병이라든지 또 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네. 돌봐야 되는 경우를 다 네. 말하는데 그 나이대가 이제 청년이라면 네. 우리가 영케어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실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가족 돌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 학업부터 취업. 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건강 부분이었어요. 네. 예.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이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청년 시기는 매우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꿈을 펼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네. 시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족 돌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에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 청년들도 많거든요. 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경제적인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아웃이 온다거나 무기력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돌봄 청년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일반 청년보다 매우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저 보고서 방금 나온 맨 아래 칸에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 네. 이 말이 좀 낯선데 이 부분이 네네.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받지 못했다는 게 최대 거의 뭐 5배까지 네.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라든지 이게 장기화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네네네.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우려가 네.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가족 돌봄 청년들이 지금 위로와 또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은데. 네, 정정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적 손실로 네.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예. 또 이런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불공정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돌봄을 맡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라든지 진로를 탐색할 자유 그리고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보장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 출발선조차 다르고 기회가 불균등한 현실은 구조적 불공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비자발적이라는 부분과 네, 그렇죠. 또 청년이 다 할 수 없는 영역들과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이 네.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국가적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 민간에서도 관심을 많이 예. 주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말씀. 예. 실제로 가족 돌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6.6%가 필요하다. 예. 네, 그다음에 의료 지원도 한 74%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원 경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인이 뭘까라고 분석해 본다라고 했을 때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년 당사자와 그들을 둘러싼 주요 기관인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복지기관 등이 이제 이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인식 증진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발굴한 대상자들의 상황이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마다 다 다를 테고요. 그렇죠.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네. 또 생계비가 더 필요하거나 네. 뭐 경우마다 다 다를 테니까. 예, 예. 근데 실제 필요성에 비해서는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에 그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인 거군요. 그렇죠. 위기아동 청소년법이 올해 3월에 제정됐는데 이걸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이제 발의하셨어요. 요 내용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이번에 제정한 우리 부산 진구 조례는 위기 아동 청년법이라는 상위법을 근거로 구청장은 해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우리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지원 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예. 정작 당사자인 위기 아동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 사업 그리고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이제 담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된 부산 진구 조례는 이처럼 고립이나 은둔, 자립이 좀 곤란한 복합 위기 청년까지 담았다는 차원에서 예. 전국 최초의 통합형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통합형 있겠습니다. 모델이다. 근데 네. 이제 대상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실태 맞습니다. 조사가 간극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실태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실태 조사를 일부 부산시에서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우리가 그 국가와 지방 정부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결혈을 좀 발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발굴 시스템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의 주 보호자가 청소년이나 청년이다라고 예, 했을 때 그때 영결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결석이나 지각을 좀 자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네. 말씀하신 이런 조례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 뒷받침돼야 될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또 사회 관심들, 네. 기관의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